네, 안녕하십니까. 장조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자, 저희가 이번 주 한국교육과정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일반 목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다라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별로 또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저희가 이제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학문을 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입학해서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바로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한번 서로 한번 보실까요? 네. 자, 그래서 저희 2000년대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요. 여러 가지 뭐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과 그다음에 2002년 이제 월드컵의 영향을 힘입어서 더 이렇게 파급력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왔어요. 어떤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류를 중심으로 어떤 한국 대중문화와 어떤 해외 파급력의 증가로 인해서요.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그 전까지는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위치, 위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물론 나름대로 뭐 높았지만 어떤 외국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었죠. 물론 이제 88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한국이.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거, 한국의 정치적인 위상, 또 경제적 위상, 어떤 그 다음에 한류, 어떤 드라마라든지 어떤 케이팝, 자, 이런 영향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관심은요, 어떤 한국 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한국으로의 유학생 증가와 같은 변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다 보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자막, 번역된 자막이 아니라 어떤 한국어로 이제 이해를 하고 싶고 또 한국 노래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서요, 어떤 국내 대학의 교육 환경에도 이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죠. 2000년 전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긴 있었지만 아주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목적의 어떤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외국인 학생들도 많아지게 되고 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을 갖춘 어떤 한국어 교원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어떤 뚜렷한 어떤 이제 그 전공자가 없었죠. 전공자가 없었고 그냥 어떤 뭐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 정도면 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결여된 한국어 교원이 또 한국어도 가르친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유학생의 유치와 어떤 교육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유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어떤 교과목의 개설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유학생. 그래서 뭐 각 대학마다 이제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이거 학교에서는 또 유학생 유치가 어떤 이제 그 학교의 평가, 어떤 국제 평가에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학생 유치와 교육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유학생들의 어떤 학업을 위한 어떤 교과목 개설, 자, 이런 것도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교과목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유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의 개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어떤 대학의 교과목으로서의 어떤 한국어 강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어학당에서 6국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사실 한국 학생하고 같이 공부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국어 실력도 부족하죠. 한국어 실력도 부족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 강좌의 증가는요, 어떤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어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은 자,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맞춰서 수업을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학생들도 있으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또 너무 천천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은 따라가기가 어떤 쉽지는 않죠. 반대로 외국 학생들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전공 수업 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떤 한국어 실력을 보완해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교과목 개설, 이것이 대학 측에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 각 대학은요, 어떤 유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에서 수학하기에 적합한 어떤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어학당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냥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 학생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공 수업을 다 따라가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자, 그런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또 심하게는 또 이제 학업을 포기하는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책임을 지고 학생이 입학을 하면 끝까지 잘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 모색은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어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어떤 적합한 어떤 한국어 수업의 제공을 통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제 보완을 할 필요는 있고, 그렇지만 가장 어떤 급한 것은, 그렇죠. 급선무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유학생들을 위한 또 한국어 수업,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어 수업이 부족하니까, 또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 교육 프로그램, 자, 이것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볼 것은요, 어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의 증가와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유학생이 요즘에 각 대학마다 많죠. 아주 예전에는 뭐 외국인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외국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각 대학마다. 그래서 또 유학생의 증가로 인해서 뭐 좋은 영향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교육은 어떤 경제적인 의미나 어떤 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교육은 순수 어떤 교육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어떤 상업적으로 경제적인 의미에서 교육은 거론하기를 꺼려했었죠. 자, 그래서 어떤 시장성이나 어떤 공간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환경이 변한 거죠. 자,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어떤 교육 부분도 이제 개방이 된 것이죠. 개방되고 또 어떤 교류도 이제 활발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학습자 중심, 그렇죠?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교육도 필요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어떤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 사업으로 간주가 돼서 어떤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방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어떤 국제사회의 변화와 어떤 교육시장의 통합, 개방이 진행이 되면서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출신국이 아닌, 자, 다른 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쵸.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했고, 이제는 이제 반대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교육 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주어서 지금 한국에는 아주 각 대학마다 유학생이 많고 이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왔어요. 2000년대가 아마 좀 이렇게 어떤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자, 어떤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어떤 외국인 학생의 수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 대학의 어떤 해외 유학생 증가는요, 어떤 해외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어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위상, 경제적 위상, 또 어떤 한류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자, 이와 더불어 또 이제 정부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정부가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유학생 유치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더 이렇게 많아지게 된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온 정책에 힘입어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요, 그렇죠.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는 어떤 짧은 시간, 그렇죠. 어떻게 어떤 천천히 유학생이 증가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좀 이렇게 늘어난 측면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 과정이 그 전까지는 어떤 일반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이었는데 이런 다양한 학습자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변인에 맞춘 어떤 목적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급격한 증가와 함께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단기 어학 연수생보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기 희망하는 장기 유학 희망자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짧게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뭐 길면 1년 6개월. 보통 1급부터 6급까지 공부를 하면 이제 모두 1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 계속 이제 또 유급하지 않고 계속 진급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을 하면 이제 다 공부를 끝내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학 연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고 어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유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아시아권 학습자들이 많죠. 대학교에 보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이 많고,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서양권 학습자들도 점점점, 이렇게 아주 크게, 뚜렷하게 또 숫자가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어떤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어떤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 한국어 능력이 대학에서 수학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6급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진학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6급까지 공부를 다 하고 진학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3급, 4급까지 심지어는 뭐 3급도 안 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교수님의 설명도 이해를 못하고 또 학생들은 자기의 어떤 그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토론 참여도 제대로 못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과 같이 이제 팀을 짜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은 이제 위축이 되고요. 또 한국 학생들도 불만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 팀에 외국인 학생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도 더 챙겨야 되고 자기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 유학생이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수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외국인 학생들이 어떤 한국 실력 부족하니까 수업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견한 어떤 재외 국민과 외국인 모집 요가 주요 사항에 실린 자, 148개 대학은요, 대부분 토픽 3급 이상자에게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이 있어야 되죠. 3급 이상자에게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급이면 중급이거든요.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는데 3급이면 고급도 아닙니다. 중급인데 사실 고급 학습자도 사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중급, 3급 정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의 한국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자, 성균관대학교와 이제 고려대 등 어떤 30개 대학은요, 입학 요강에 언어 능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능력을 제시하지 않았고, 토픽 4급 이상의 언어 능력을 요구한 대학은 9개 교회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148개 대학이 있는데, 자, 입학 요강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어떤 언어 능력 몇 급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은 학교도 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4급 이상, 보통이 3급인데 4급 이상이 좀 그래도 좀 약간 더 높게 잡은 거죠. 높게 이상 요구한 학교는 9개 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학교는 3급도 아니고 2급만 있어도 입학시켜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조건부 입학이죠. 조건부 입학. 예, 그래서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이제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빨리 어떤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학교 측에서는 유학생들 더 많이 유치하려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남대와 한성대를 비롯한 12개 교는요, 어떤 토픽 3급 자격증을 소유한 어떤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졸업까지 토픽 4급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졸업 때까지 6급도 아니고 4급만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요. 자, 고급 과정이 토픽 5급 이상을 요구한 대학은 이제 연세대학교 의예과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6급도 아니고요. 5급, 그러니까 5급 이상을 요구한 대학은 연세대학교 의예과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4급 정도만 따도 졸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도 중요하지만 졸업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래서
자, 130여 개의 대학은요, 토픽 3급 이하의 어떤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급 이하, 그러니까 3급, 또 2급까지도 합니다. 2급이 있는데, 토픽이 2급이 있지만, 조건부로 입학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입학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제 정부의 정책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급 이상 입학을 3급이 아니라 4급 이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대학층에서 약간 이제 그때는 불만이 있었던 거죠. 학생들이 유치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또 어떤 유학생이 이제 감소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정책을 좀 이렇게 낮췄던 거죠. 3급, 그 다음에 또 3급 이하까지도 허용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그런 차원에서 더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실력이 대부분 중급 이하, 그렇죠. 네, 중급 이상이 아니라 중급 이하 혹은 한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 그렇죠. 대학교에 입학하면 단순하게 일반 목적 한국어가 아니죠.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자, 학문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학술 언어, 그렇죠. 학술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술 언어. 여러 가지 자기의 전공, 용어라든지, 그런 내용.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학술 언어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입학을 하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새롭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학술 언어를 또 뭐 교수님이 따로 해주지는 않거든요. 또 학생이 스스로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술 언어, 이런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학술 언어 교육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어학당이라든지 아니면 교양 과정으로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어떤 학술 언어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문 목적의 한국 교육 과정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이러한 특징 중 저희가 주목을 할 것은 입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학에서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대학 수업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면 이제 6급까지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 이제 가끔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을 만나면 어떠냐, 수업이 어떠냐, 좀 잘 따라갈 수 있냐 그러면 대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첫 학기는 대부분이 교수님 말이 너무 빨라서, 또 가끔 이제 교수님이 사투리 쓰시는 교수님도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해주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첫 학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녹음을 해라. 녹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수업 때는 너무 말이 빠르니까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학기 수업 내내 그것을 녹음해서 집에 가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어봐라라고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은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서 몇 번 들어보고, 그것을 다시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그것을 스스로 이제 내재화를 해야 되죠. 조직화해서. 자,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학기는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과제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자, 현재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어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네. 자,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첫 학기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으로서 학생들이 더 필요한 게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첫 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당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입학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국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을 어학당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의 그런 학부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학생들에게 마련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학점으로도 인정을 해줘야 되죠. 학점으로. 학생들은 이제 학점을 따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서 학점도 따고 한국어 실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을 외국 유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그런 학문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유학생들의 어떤 낮은 한국어 수준이 이제 학업의 도태.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자꾸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국에 왔지만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의욕이 꺾이잖아요. 어떤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중도 포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또 소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업의 도태와 어떤 낮은 학업 성취의 원인이 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학업의 중도 포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그렇죠?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기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대학들은요, 이제 대학에 입학한 어떤 학부 유학생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한국어 학습 과정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의 뭘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자,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그것을 채우면서 학점도 따고 다른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 전공을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어떤 학문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학생들은 여러 가지 스스로 그런 것을 찾아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업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자, 이런 어떤 유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이 부족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그래서 어학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다 전공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따라가기가. 그러면은 한국어 실력도 부족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정말 그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정말 외롭거든요. 외톨이의 어떤 기분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 측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짜서 제공해 줘야 학생들이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전공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물론 외국인 유학생 역시 어떤 한국 대학의 교육 과정에 따라 어떤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동일 기준에 의해서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한국 학생들과 이제 동일한 이제 교과목을 수강해야 되죠. 또 학점도 이제 동일 기준에 의해서 뭐 유학생이라고 해서 더 편의를 봐주거나 더 혜택을 줄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한국 학생들은 또 불리한 조건에서 또 하게 되니까 한국 학생들의 불만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각 대학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교과목을 또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 이제 예를 든다면 또 중국 학생들이 많거든요, 보통. 그러면 중국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교과목을 만들면서 수업을 어떤 이제 한국어로 하지 않고 어떤 이제 중국어로 하는 거죠. 어떤 이제 중국 교수가 만약에 이제 뭐 국제무역학과다 그러면 그 국제무역학과의 어떤 하나의 교과목을 자, 전공에 이제 중국 학생들이 많으면 자, 그 학생들을 위한 어떤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이제 학생들에게 또 배려를 해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이제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자, 한국 대학의 교육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어떤 전용 교과목,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건데요. 어떤 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전용 교과목의 개설 등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중국인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과목을 만드는 거죠. 중국 학생들이 많게 되면 그래서 그 국제무역학과에서 또 중국 학생들이 위한 어떤 과목 개설과 수업도 중국 교수가 중국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자, 그래서 어떤 유학생들은 여러 가지 한국 생활에 적응, 그렇죠. 또 한국에서 공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자, 이런 유학생들은 이제 자국과의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 차이도 있죠. 문화 차이. 어떤 일상 생활에서 문화 차이도 있고, 이제 대학교에서의 문화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대학에서 경험하는 어떤 대학 문화에서도 어떤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외국인 유학생의 어떤 학업과 관련된
자,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제 한국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출발점은 한국어 실력의 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목적 한국 교육 과정으로서 이 한국어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짜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따라서요. 자, 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어떤 전용 교양 과목으로서의 어떤 한국어 과목 개설이 어떤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 향상과 학습적 어려움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학점도 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도 보충해 줄 수 있고, 학점도 딸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은 일석이조죠. 자, 자기 전공 수업만 들으면 이런 어떤 혜택이 없거든요. 한국어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어떤 이제 학점을 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이런 전용 교과목 어떤 이제 그런 어떤 한국어 과목 어떤 그런 교육과정 과목 개설이 있으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어떤 외국인 유학생의 어떤 한국어 능력과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목적 한국 교과목의 개발. 그렇죠.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한국 목적 한국 교육과정. 그래서 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그렇죠.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수학 능력, 자기의 어떤 학문을 어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전공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향상. 이것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한국 목적 한국 교과목의 개발과 자, 이런 유학생들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학생들에게는 일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일반 목적은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어떤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이제 학문을 하기에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일반 목적보다 좀 더 어떤 수준이 높은 그런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필요합니다.